오늘은 어떤 작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달진입니다. 오늘 아트코리아 방송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아티스트 탐구는 오늘이 그 3회째인데요. 우리 현대미술에서 실험미술을 얘기하게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김구림 선생님이시죠. 김구림 선생님 올해 83살 연세신데요. 지금 저 평창동에 살고 계시고요. 우리 이제 김구림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미술계의 어떤 화단의 구조 속에서 이분이 뭐 서울대다, 홍대다 이런 학교를 나오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미술대학교를 나오신 분도 아닌데 이분이 그 경북 대구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서울로 올라오셨는데요. 참 특이한 어떤 이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의 그 활동의 이제 본격적인 것이 1969년 무렵에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 거기에 이제 주요 멤버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미술계 활동이 크게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뭐 페인팅 이런 거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뭐 실험 미술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서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국립현대미술관 경복궁에 있었을 때 한국미술 대상전 거기에 그 경복궁 미술관을 바깥에를 그 천으로 싸서 했었던 이런 실험미술이라든지 또 나중에 뭐 나무 위에 이렇게 거의 나상으로 올라앉아서 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미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뚝섬에서 우리가 일종의 대지미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각으로 잔디밭에 금을 그어놓고 그걸 또 불로 태우는 그런 흔적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김구림 선생님이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동안에 미술회관 전시라든지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이런 곳을 통해서 뭐 그분의 활동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여기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 것이 굉장히 작은데요. 이게 아까 설명드린 뚝섬에 어떤 사각에 이런 구획을 줘서 불로 태웠던 거 이거를 2016년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그 행위를 다시 재현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선생님에 대한 이런 영역들이 더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 얘기했던 대로 페인팅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퍼포먼스 또 국립극장에서 하는 어떤 연극의 어떤 무대 미술 이런 거를 감독을 하고요. 또 한때 그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지금 그 미국 LA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초대전을 받아서 이제 그때 했었던 건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선보였던 것이 어떤 음과 양이라는 이런 거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이 선생님이 그 당시 했었던 어떤 전위미술에 대한 그 지금 이미지죠. 이렇게 사람의 몸에다가 어떤 페인팅을 한다든지 이런 실험적인 미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영역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판화에 대해서 굉장히 앞섰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신문이 마침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생님이 국내에서 판화 공방이 생겼습니다. 이게 75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의 그 국내 첫 판화 공방이 생겼다. 이 수건을 해결했다. 판화 예술의 활성화를 길을 텄다. 대가작품 복제, 염가로 보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판화 공방을 개설했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생님의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런
파나 컬렉션에 대한 이런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파나 컬렉션 보는 법에서 수집까지 해가지고 이게 서문당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와서 굉장히 파나의 앞장을 쓰고 파나의 어떤 보급 활동 이런 걸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또 하나 그 선생님이 냈던 책이 서양 파나가 백인과 파나 감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또 파나에 대해서는 또 일찍 시작을 하셨고 또 파나에 관련된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굉장히 실험적인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또 미술계에서는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그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하는 처음에 그 동아국제 파나 비엔날레인데 나중에 서울국제 파나 비엔날레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이 비엔날레 선생님의 작품이 초대가 됐는데 이게 제3회 때입니다. 그런데 이 파나가 너무 급진적이다. 파나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이 너무 앞서간다 해서 이 파나를 출품을 했는데 그 주최 측에서 이거를 전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나중에 법적인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을 해서 법적인 논쟁까지를 불러일으켰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최 측은 전통적인 판화를 고수를 했고 선생님은 너무 실험적인 판화를 했기 때문에 전시에 되지 않아서 그런 법적 다툼까지 해서 그 당시 그 박서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김그림 선생님의 편을 들어줬고 그래서 그런 논쟁까지 일으켰었던 앞서 가다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거를 또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을 또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의 그 영화에서 그 실험 영화 24초분의 1이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영화 실험 영화를 16mm로 했었던 건데 그거는 최근에 이렇게 복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 어떤 미술사적인 전시에 많이 이렇게 공급이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 그 24분의 1 그 실험 영화 했었을 때 그런 자료이고요. 이거는 지금 많이 다시 복원이 돼서 우리 미술사에서 꼭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최근에는 그 세계적인 미술관이죠. 영국 데이트 모던의 전시회에 선생님의 그 작품이 거기에 같이 전시되고 또 국내에서는 이강소 선생님 작품이 같이 이렇게 전시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세계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2013년에 우리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해가지고 그 김구림 선생님의 그 대대적인 해고전이 열려서 선생님을 다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점점 이렇게 다시 또 평가가 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련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뒷받침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또 그분의 그 1970년대에 제사집단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예술에 대한 총체적인 체험과 실험성이 강한 작품을 창작을 하고 그 제3집단의 어떤 활동, 강령 같은 거를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해화에서 출발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플라스틱, 기계 부속품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오브제 이런 거를 꾸려서 작품에 이렇게 활용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것을 더 활동을 해서 어떤 파나, 비디오 아트, 한때는 또 무대 미술 이런 것까지 해서 예술 전 장르에서 굉장히 이 확산을 시키면서 이런 활동을 해오셨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험미술 하는 분들이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인 거로 굉장히 늦게 오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선생님에 대한 이런 평가가 다시 이루어졌고요. 선생님 최근에는 좀 건강이 안 좋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선생님의 그 끊임없는 실험 정신 이런 것도 정말 후학들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고 또 이렇게 줄기차게 외골로 살아온 선생님의 이런 작가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미술계가 더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